그래도 내가 키워준 부모인데 너네 성공했으니 내 몫은 이 정도 되지? 성공하게 된 남편이 들은 첫 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주부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28배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이었고 남편은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했다고 했죠. 저희 친정은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셨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민지야, 그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겠니? 내가 고생할까봐 엄마는 걱정이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결혼했죠.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됐어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달갑지 않게 여기셨어요. 결혼식 날부터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처가 복은 있네. 그래도 며느리가 살림 잘할지는 모르겠어. 결혼식장에서 친척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새댁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신혼 살림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전세금을 보태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처가에서 다 해야지. 뭐 잘 키워놓은 우리 아들 잘 만난 거잖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셨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2년 차 남편이 작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한 거죠.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부족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도 거절당했고요. 신용도 별로 없고 담보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친정에 돈을 부탁한 거였어요. 아빠, 죄송하지만 우석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을게요. 친정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민지야,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내 남편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빠가 믿어볼게. 갚는 건 천천히 해도 돼. 3천만 원. 친정 부모님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선뜻 내주셨죠. 그렇다면 시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예의상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석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게 됐는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는 그냥 구경이나 하지 뭐. 처가에서 다 해주니까 좋겠네. 우석이가 복도 많지. 시아버지는 아예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TV만 보고 계셨죠. 저는 그날 정말 서운했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데 한마디 응원이라도 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힘내라, 잘해봐라. 그런 말 한마디면 됐는데.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사업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어요. 처사이가 태어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셨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이도 봐주시고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도 친정집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전화로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가봤자 도움이 안 될 거야. 민지 친정에서 다 해주겠지 뭐. 우리는 그냥 있을게. 저는 그때 울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품에서 엄마,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친정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민지야.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부모가 어떻든 내 남편만 잘하면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아이가 3살 되던 해 아이가 갑자기 아팠어요. 고열에 경련까지 일으켰어요. 새벽이었죠. 저와 남편은 급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이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죠. 친정 부모님은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음식도 해오시고 제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아이를 봐주시고 시부모님은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퇴원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고, 많이 놀랐겠네. 그래도 다 나았다며? 병원비는 많이 나왔어? 제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행히 보험 처리가 돼서 괜찮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정작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혼 7년 차 남편의 회사가 드디어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어요. 아직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빚을 갚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정도였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친정 아버지는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민지야, 이자는 무슨 이자야? 그냥 원금만 천천히 갚아도 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빠, 저희가 힘들 때 도와주셨잖아요. 이자는 제 마음이에요. 꼭 받으세요.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게 자랑스럽고 기특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가 안정되고 돈이 좀 생기자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서가 요즘 사업 잘 되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7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관심에 정말 기뻐했거든요. 시댁에서의 식사 자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아이고, 민지야. 고생 많았어. 우석이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지? 어머니가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식사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우서가, 아버지가 말이 있다. 내가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생겼으니까 말인데 우리 가게 좀 큰 걸로 옮기고 싶구나. 이 동네에 새로 생긴 상가가 있는데 거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5천만 원. 친정에서 처음 빌렸던 돈보다 더 큰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아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회사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우서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야? 부모가 너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잖아. 이제 부모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친정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려우셨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그때 돈이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돈 좀 벌었다고 부모를 외면하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외면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전화 한 통, 병문안 한 번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 며느리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부자 사이에 끼어들어? 그날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저는 울먹였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힘들 때는 돈도 없고 바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남편도 괴로워했어요. 그도 부모님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외면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지야, 저번에 내가 한 말, 어머니 마음 많이 아팠어. 우리가 그동안 못 도와준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의지하고 싶은 거야. 아들한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의지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없으시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구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는 우석이 부모잖아. 부모를 봉양하는 건 자식의 도리야. 그럼 자식이 힘들 때 돕는 건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도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가게 확장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서가,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우석아, 어머니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우서가, 겨울이 되니까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끊임없는 요구였어요. 그리고 매번 부모 봉양은 자식의 도리라는 말로 남편을 압박했죠. 남편은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부모님 요구까지 들어주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와의 사이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드디어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남편의 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수십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이 계약으로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이 10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수십 배로 뛰었죠.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어요. 청년 창업의 롤모델로 소개되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부모님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요. 우석아, 우리 아들 TV에서 봤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어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시아버지도 덩달아 기뻐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보람이 있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가 키운 보람이라니.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냈고 사업 자금도 친정에서 빌렸는데 무엇을 키웠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시부모님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서가, 이제 회사도 크게 성장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 지분을 좀 주면 어떨까? 우리도 명의상 주주가 되고 싶구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분을 달라고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면서 남편도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서가, 우리가 너를 낳아서 키웠잖아. 그게 투자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덕분이야. 그러니까 회사 지분 중 10%만 우리한테 넘겨라. 10%. 현재 회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었어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너는 뭔데 우리 부자 사이에 끼어들어? 내가 뭘 했다고? 그 순간 제 인내심이 끊어졌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사업 초기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굶었을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계셨어요?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돈 없다, 바쁘다 하시더니 이제 회사가 잘 되니까 지분을 달라고요? 그게 부모의 도리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깟 3천만 원이 대수라고. 이 며느리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슬프고도 허탈한 웃음이었죠.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부모 역할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시부모님은 주변 친척들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석이를 꼬드겨서 부모를 버리게 만들었어. 돈 몇 푼 벌었다고 부모를 무시해. 하지만 친척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요.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저는 시부모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부모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결정해요. 저희 부부는 결론을 내렸어요. 시부모님께는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기로 했죠. 그리고 회사 지분은 절대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친정 부모님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회사 주식 5%를 친정 부모님 명의로 넘긴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민지야. 이건 너무 큰 거야. 우리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분들은 아빠, 엄마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지야, 우리 딸.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만 흘리세요.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발끈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따졌어요. 우서가, 내가 미쳤니? 저가에는 지분을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고. 남편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희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돈도 빌려주시고 손주도 돌봐주시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셨던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지분을 요구하시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부모잖아. 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남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현재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찾아뵙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죠.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것이 저희 부부가 정한 선이었으니까요. 반면 친정 부모님은 회사 주식 배당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저는 주말마다 친정을 방문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민지야.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만으로 가족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걸까요?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대한 거예요. 도움을 주신 분께는 감사를 표했고 도움을 주지 않으신 분께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한 거죠. 이게 복수라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을 때 건강하게 유지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힘들 때 외면했던 부모가 자식이 성공하고 나서야 나타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당당해요.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는 행복해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공평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래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